이 와중에 키움증권도 비슷한 뷰를 꺼냈습니다. 키움증권 앞으로 한두 달간은 그러니까 3분기까지는 박스피를 예상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3,550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이 영상은 한국도 미국도 수수료 완전 무료인 메리츠증권의 슈퍼 365 계좌와 함께합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금리 인하 확률이 93%. 자, 어제 CPI가 나왔죠. 발표된 CPI는 조금 엇갈린 신호를 보여주긴 했으나 그럼에도 미국에서는 오케이, 일단 9월 인하는 확실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네요. 페드워치에 따르면 9월 인하 가능성이 93%까지 올라가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미국 증시 상승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바이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바이오가 관심을 받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테오젠 2.6% 상승으로 다시 출렁출렁하면서 올라갈 만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바이오 ETF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코로나 관련주도 관심을 좀 받았네요. 자,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질병청장은 앞으로 2주 이상 지속적으로 환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실제로 최근 입원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여러분들도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나저나 혹시나 이제 증시가 이제 좀 하락한다면은 코로나 관련주가 조금 더 해지주로 관심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증시가 좀 안 좋을 수 있다, 조금 더 빠질 것 같다 이러한 고민을 하신다면은 코로나 관련주, 대북주, 재건주 요 세 가지를 관종에 넣어두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마운자로도 다음 주에 옵니다. 자, 오늘 증시에서는 비만 치료제가 좋았습니다. 바이오가 좋다 보니까 이 친구들도 같이 분위기가 확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호재도 있죠. 바로 1112의 마운자로가 다음 주에 우리나라에서 출시를 합니다. 금액을 보면 시장 용량 기준 약 28만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위고비보다 싸게 나온 금액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위고비도 시장 용량을 무려 40%나 할인해서 오히려 더 싸게 21만원 수준으로 낮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야, 역시 세상에는 경쟁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가격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하며, 그리고 그 말인즉슨 우리의 접근성도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지금 이 가격에서 5만원 10만원 싸지면 맞을 사람들이 확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비만약 관련주가 관심을 받았네요. 보시면은 펩트론, 야, 차트가 참 이쁩니다. 12% 재차 급등하는 모습, 블루엠텍도 12% 상승하는 모습. 다음 소식입니다. 단통법 폐지가 된 지 한 몇 주가 흘렀는데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를 쓴 단통법 폐지 후 혹시나 대란이 올까봐 가끔 찾아봤었는데 그런데 뭐 지금까지 별 대란은 없더라고요. 실제로도 이 통사 3사는 보조금 경쟁에 나서고는 있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어차피 서로 치킨 게임 서로 해봐야 통신사끼리는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금처럼만 하자라는 암묵적인 동의가 형성된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 흐름은 잘 보긴 해야겠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언젠가는 결국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균열은 바로 SKT 아니겠습니까? SKT가 해킹 사건으로 흔들린 지금 그 점유율을 뺏으려고 슬슬 경쟁이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통신사들의 실적은 나빠지겠네요. 다음입니다. 매도 리포트가 쏟아지는 중. 우리나라에서는 매도 리포트가 없던 나라였습니다. 해봐야 중립 리포트가 뭐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그 이유는 주주들이 막 전화를 진짜 많이 하고요, 찾아가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과거 한 2년 전이었죠. 그때 당시에 배터리 아저씨 팬분들이 하나증권의 김현수 연구원인가 그분을 찾아가서 막 뭐라 하고 막 그런 영상이 올라왔던 게 기억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애널리스트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매도 리포트나 그런 것들을 쓰지 못했는데, 하지만 올해는 좀 다르다고 하네요. 증권사도 바뀌고 있는 모습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분기 실적 발표 후 투자 의견 하향 리포트는 50개가 넘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올해는 100개를 그냥 돌파하는 모습이라고 하네요.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으면 좋다고 하고 나쁘면 나쁘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사람들의 말이 100% 맞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맞고 틀리는 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르분들 앞으로 나오는 리포트, 이런 의견도 있구나 하고만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수 리포트가 나오든 매도 리포트가 나오든 너무 맹신하지 말기 바랍니다. 실제로 얼마 전 APR에 비싸다 팔아라 라고 말했던 리포트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APR 주가가 18만원인가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미칠듯이 주가가 급등했고 오늘 7% 하락해도 20만원 위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리포트는 반만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펄어비스 붉은 사막 내년 1분기로 연기합니다. 야, 도대체 뭐 얼마나 대단한 게임을 만들려고 계속 이렇게 미루는 걸까요?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이 또 내년 1분기로 미뤄졌다고 합니다. 히릿은 이걸 보고 펄어비스가 아니라 미러비스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또 그만큼 실적 전망도 뒤로 밀려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25%나 빠졌죠. 그렇다면 연기 이유가 뭔가 물어봤더니 콘솔 게임을 처음 론칭하는 와중에 파트너사와의 협업이 예정보다 미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룬다고 하는데 어쨌든 미뤄진 김에 더 잘 만들어서 나오길 바라보고요. 그나저나 요즘 주가가 조금은 다이내믹한 것 같습니다. 실적 안 나오면 마이너스 20% 나와버리고 게임 연기돼도 마이너스 20% 때려버리는 등 오를 때도 화끈하고 내릴 때도 화끈한 게 미국 증시를 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증권주 모멘텀이 사라졌다. 자, 올해 증시가 계속 상승하면서 정부의 코스피 5천 공약에 힘입어 계속 올랐던 증권주 바닥부터 2배나 단기간에 올라버렸죠. 하지만 이제는 모멘텀이 사라졌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실적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책적 모멘텀이 이제는 사라지는 모습이고 증시도 당분간은 박스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자, 개인적으로 증권주는 지수에 연동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코스피 4천까지 보고 있다면은 하락 후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시간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냥 쭉쭉 하다 보면은 지수 ETF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수 ETF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배당도 준다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화장품 파티는 끝났다. 우리나라 증권사는 실적 쇼크가 났지만 화장품의 글로벌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긍정적인 뷰를 꺼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많이 봤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동의해서 오른쪽으로 길 때 사면은 다시 또 내년 어느쯤 되면은 신고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지만 JP모건은 파티는 끝났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화장품 ODM 업체인 코스맥스와 한국콜마에 대해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했고요. 그 근거는 2분기 실적 쇼크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선케어 제품이 잘 나갈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적이 별로였다는 걸 확인했고 그 말인즉슨 최근 들어 주가가 급등했던 그 근거가 사라졌다 이렇게 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중립이라고 하고 하지만 앞으로 분위기가 바뀐다면은 충분히 매수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게 바뀌어야 되나 봤더니 혹시나 앞으로 선케어가 다시 수익성을 높이면서 달려나가거나 그러니까 실적 서프라이즈가 다시 나와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히트 제품이 등장하면서 돈을 크게 벌어들이는 모습 등이 나타나면은 다시 화장품을 보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맥스 확실히 많이 빠졌습니다. 단기간에 크게 급락했고요. 한국콜마도 APR도 이제 최근 들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바글로벌과 실리콘2도 하락을 피하지 못했는데 과연 어디가 저점일지 다만 여기서 화장품이 끝이냐? 절대 아니겠죠. K컬처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 화장품을 쓰는 날이 오겠죠. 다음입니다. 디램 가격이 오릅니다. 미국 마이크론이 디램 가격 개선을 이유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나라 삼성과 하이닉스도 당연히 좋다는 얘기겠죠. 자, 그렇다면 디램 가격이 오른 이유가 뭐냐? 심플하네요. AI용 서버와 함께 일반 서버 수요가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AI용 서버에는 GPU가 중심적이지만 하지만 이를 사용자들에게 전달하려면 기존의 일반 서버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디램이 꽉꽉 들어간다는 거죠. 반도체의 시간 당연히 오지 않을까 싶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전망은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8월에서 10월까지는 3,000은 한번 터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리고 그 이유는 다시 3,500을 향해 간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4천까지 노려볼 수 있겠죠. 이 와중에 키움증권도 비슷한 뷰를 꺼냈습니다. 키움증권 앞으로 한두 달간은 그러니까 3분기까지는 박스피를 예상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3,550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쉬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고 이제는 그 기대감이 현실화되는 시간, 그 완충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월부터는 그 완충 시간이 끝나고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다고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도 되지만 로봇이 좀 더 재밌지 않을까라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오늘 디스플레이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소외주였던 디스플레이 오늘 갑자기 달려나가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얼마나 길게 갈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국 BOE를 상대로 OLED 소송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까지 3D플은 ITC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걸었었다고 하는데요. 결론을 보니까 앞으로 BOE는 14년 8개월 동안 미국 시장에 진출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아예 쫓겨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애플 등에서도 중국 BOE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날 거고 그럼 그 수에는 LG 디플이랑 삼성 디플일 수 있겠죠. 그 부분 때문에 오늘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20% 넘게 급등, 그리고 LG 디플과 BH도 오랜만에 겉토양 터뜨리면서 올라가네요. 차트가 이뻐졌습니다. 다음입니다. 아이폰 17 9월 9일에 공개한다. 자, 아이폰이 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저 길 밖에 나가서 갤럭시 폴드 7을 봤는데 야 진짜 미쳤더라고요. 그냥 그 접힌 상태가 지금 우리가 쓰는 폰이랑 두께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접힌 두께고 펼치니까 진짜 얇더라고요. 그래서 저 길이는 그걸 보고 아 이때까지는 그 폴더블 폰이 아재폰이다 뭐 이런 인식도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부터는 아 그렇지 않다, 이거는 진짜 누구든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애플도 긴장을 하고 있겠죠. 아이폰 17을 곧 출시한다고 하고요. 9월 9일에 공개할 것으로 보이며 9월 말부터는 본격 판매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아이폰 과연 이번에는 혁신이 있을까요? 그리고 AI도 제대로 탑재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퍼플렉시티 내가 크롬 살게. 자, 여러분들 구글을 알고 계신가요? 일단 구글이 뭘 하는지 한번 보자면은 정말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검색, 그리고 광고, 유튜브, 크롬, 플레이스토어, 클라우드, 그리고 이제는 로보택시까지 뛰어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너무나 많은 걸 하는 상황에서 구글이 전세계 검색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 법무부가 크롬 브라우저 사업부를 매각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AI 기업인 퍼플렉시티가 내가 크롬 살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금액은 약 48조 원을 제시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일단 구글에서는 크롬을 팔 생각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퍼플렉시티의 이러한 시도는 실제로 지금 산다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법원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하는데요. 미국 법무부에게 이거 빨리 압박해서 강제로 매각하게 만드세요. 팔면은 내가 바로 살 수 있어요. 살 사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과연 나중에 구글은 결국 크롬을 강제로 매각하게 될까요? 마지막입니다. 지붕형 태양광 설치 의무화. 앞으로 우리가 어디 큰 주차장에 가면 항상 태양광 패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11월부터 80년 이상의 주차장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하네요. 자, 다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하는 것만 그렇다고 하니까 사실 우리 생활이 그렇게 다가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아마도 나중에는 대형마트 등에서도 의무화가 되지 않을까, 민간 주차장도 언젠가는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일카충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